자, 가정법과 관련해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 공식처럼 우리가 처음 가정법을 배웠을 때도 이 공식이라는 걸 외웠었고요. 거기에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짝만 잘 맞추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과거형의 동사를 쓰면 여기는 우드 동사 원형을 이렇게 짝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에 had pp를 썼으면 여기는 would have pp를 쓰라 이렇게 짝 맞추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지막 줄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요 두 개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위에다 뭐 하나만 더 적으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쓰게 되면 그리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얘하고는요 둘 다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현재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얘는 가정법이에요. 뭔 차이인데요, 선생님? 가정하는 거하고 얘는 직설이라는데 뭔 차이인데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현재 상태를 반대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가능성을 떨어뜨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80을 맞으면은 내가 이번에는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에 묻고 더블로 가자. 떡볶이에 치킨까지 가자. 라고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치자고.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만일 너희들이 뭐뭐 한다면 평균 80을 넘는다면 언제적 일이에요? 앞으로의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if 절에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면이라는 현재형의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묻고 더블로 갈게. 떡볶이에 치킨까지 사줄게. 그러면 will buy you 뭐 치킨, 떡볶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방금 했던 그 문장을 현재 동사 will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과거형의 동사 would 동사 원형을 그대로 동사의 형태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한국말로 해석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평균 80을 넘으면은 내가 치킨 떡볶이 사줄게 라는 한국말로 해석은 똑같아지지만 뭐가 되는 거라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니들이 무슨 80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가정법인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가정법으로 써야겠니 안 써야겠니를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 그러겠어?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글 쓴 사람이 아는 거지 글을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써져 있는 그 동사의 모양을 보고 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또는 사실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써진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를 시험 문제화 해가지고 이거를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게 아니면 사실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짝 맞추기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형광펜 칠할게요. 어디다 형광펜 칠할 거냐면 현재 일을 가정할 때는 여기 과거형의 동사를 씁니다. 됐나요? 여기 과거형의 조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입니다. 과거의 일을 가정할 때는요. 과거 완료형과 과거 조동사의 과거형을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짝 맞추기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국말에서 일어난다면 언제적 일이니? 현재 미래의 일이지. 사라질 텐데 미래의 일이지. 그럼 얘는 언제 걸 쓰는 거야? 요걸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요 일을 표현할 때는
요 공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한글말 보세요.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언제적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죠? 우리는 호텔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언제적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경우는 요 공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한국말로 해석하는 건 얼추 해요. 근데 영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영작도 쉽습니다. 한국말에서 시점을 보고요. 내가 어떤 공식을 가져다 써야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줄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줄은 하나는 헤드 PP를 썼는데 하나는 우드 동사 원형을 썼어요. 뭔 소리냐면은 하나는 얘를 썼는데 하나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됐어? 그럼 아까 헤드 PP는 언제의 일을 가정하는 거라 그랬어?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거라 그랬지. 그리고 우드 동사 원형은 언제적 일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현재 또는 미래의 일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if 주어 동사는요. if 주어 동사 쪽이 항상 뭐냐면 원인입니다. 그것이 가정법이 쓰여도 가정법 동사가 안 쓰여도 이쪽은 항상 원인, 이쪽은 항상 결과예요. 내가 빈칸 문제 풀 때 if 빈칸 나오면 여기는 이 결과를 보고 원인에 해당하는 말 찾으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보세요. 너희들이 평균 80을 넘으면 원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평균 80이라는 행위가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면 결과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치킨에 떡볶이까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결과는 안 생기는 거고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이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언제적 일을 얘기한다고? 과거의 일. 내가 목요일 날 킥보드를 안 탔더라면 이걸 쓰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요? 그때 넘어지지 않았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 바꿔봅시다. 한국말로 할게요. 내가 목요일 날 킥보드를 타지 않았더라면 이건 언제적 일이야? 지금의 일이죠. 여기다 한국말로 뭘 쓰면 되겠니? 아무거나. 지금 깁스를 하지 않고 있을 텐데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짝짓기만 짝 맞추기만 잘하면 된다며요.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 여기가 과거 완료면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얘하고 짝이고 여기하고 얘하고 짝인데 얘하고 얘를 짝짓는 경우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과거인데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가 과거 그 당시에 생겼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생기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목요일 날 킥보드를 타지 않았더라면 이걸로 쓰면 뭐라고요? 그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목요일 날 킥보드를 타지 않았더라면 지금 깁스를 하지 않고 있을 텐데. 맞아? 그러면 이 원인 되는 동작의 결과가 과거 그 당시에 생긴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짝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요거는 어떻게 짝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현재의 결과를 나타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문제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몇 번을 보시면 될 거냐면은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요 한국말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했다면 없었을 겁니다. 이건 언제적 일? 과거. 이거 언제적 일? 과거죠? 그럼 공식 뭐 쓰면 돼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만약에 모든 문화가 접촉하여 모든 문화 항목을 교환한다면 언제적 일이에요? 현재 미래. 현재하고 미래를 같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오늘날 세계에는 문화적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언제적 일이에요? 현재 미래. 그럼 몇 번 공식? 첫 번째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뭐였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드 동사 원형 이거 쓰면 돼요. 자 보세요. 만약 그녀가 최근에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육아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언제적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네요. 그녀는 지금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거다. 언제적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네요. 그럼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지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지금의 일입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현재에 생긴 결과입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보통 뭘 쓰냐면 얘를 써요. 그러니까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으면 여기도 과거면 여기도 과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로 가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셰익스피어가 혹시라도 오늘날의 런던에 나타난다면 언제적 일이에요? 현재 미래. 그는 우리의 어휘에 있는 매 9개의 단어 중 5개 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언제적 일이에요? 현재 일이네요. 현재 미래. 그럼 몇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공식 어렵지 않잖아요. if 주어 과거 동사. 근데 과거 동사, 과거형의 동사를 쓰시면 되는데 비동사는 워만 씁니다. 특이하게.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보통 was를 쓰잖아요. 그럴 때도 과거형, 그러니까 가정법 동사는 was를 안 쓰고 were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테스트 1번도요. 뭐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짝 맞추기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자, 가봅시다. if, 르네상스, had pp 나왔습니다. 그럼 요 뒤에는 뭐 나와야 된다고요? would have pp 나오면 된다고요.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되는데 would be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would have been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문법 문제가 됐든 영작 문제가 됐든 뭐만 잘하시면 된다? 짝 맞추기만 잘하시면 된다. 다만 짝이 이렇게 한번 교차해서 맺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 교차해서 맺어지는 경우는 if절 말고 주절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 now가 있을 거라고요. 됐어요? 자, 2번 봅시다. if 나오고 had pp 나왔어. 그럼 여긴 뭐 나와야 된다고? would have pp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now가 있네? 그럼 얘는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해석해볼까요? 자, 그 오래된 다리는요, 진정으로 work of art, 예술, 진정한 예술 작품이래요. 다리 자체가 예술 작품이래요. 만약에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살아남지 못했더라면, 2차 세계대전 자체는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리가 만약에 전쟁 중에 폭파가 돼버렸어. 그럼 지금까지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살아남았나 봐요. 근데 살아남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과거의 일이고 이건 언제적 일이 돼야 돼? 지금의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걸 뭘 보고 안다고요? now를 보고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얼핏 보면 had pp, would have pp 잘 쓴 것 같지만 잘못 쓴 거라고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 뭘로 가야 돼? would, wouldn't see 이렇게 가셔요. would 동사 원형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마지막입니다. if 다음에 had 하고 과거형의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절에는 뭐가 와야 돼요? would 동사 원형이 오네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가정법이라는 말이 주는 어떤 무게감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합니다. 그리고 공식도 여러 개가 있지도 않고 딱 2개, 3개밖에 없고요. 그 공식을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혹시 질문? 넘어갑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아하. 얘는 얘를 묻는 거는 사실은 이쪽을 묻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나온다면 어느 쪽이 많이 나오면 옆 페이지에 있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격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언제적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냐면 교과과정상으로는 중학교 때 많이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일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서술형 시험이 중학교 때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한 문제를 많이 연습도 사실은 저도 많이 안 시켰고요. 서술형이 없으니까 굳이 연습을 시키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서울 쪽에서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 서술형이 있었으면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을 거고, 그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요. 중학교 때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있이 출제가 되지는 현재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이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거나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거나 뭐뭐 하는 것을 보아하니 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결국 뭐뭐 합니다, 결코 뭐뭐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그 투부정사가 언제 뭐뭐 하기 위해서고 언제 뭐뭐 하다니고 언제 뭐뭐 하는 것을 보아하니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요,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To see you,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를 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뭐뭐 해서 뭐뭐 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의 원인이 여기에 나오고, 난 왜 행복해? 널 봐서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선민아, 숙제 잘해오면 필기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치? 넌 책이 없어? 책도 없어? 진짜 넌.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보통 must, may 같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오고, 여기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he must be a fool, 무슨 말이에요? 그는 바보이어야만 합니다는 좀 이상하죠? must be a fool,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to say that,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말하는 거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저 새끼 바보임에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셨어요? 정원이는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책도 안 챙겨온 것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됐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하시는 겁니다. 투부정사 앞에 only가 오면은요, 그러나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never to 동사 원형은 결코 뭐뭐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단어처럼 암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나 뭐뭐 합니다 라고 해석하거나 결코 뭐뭐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옆에 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이 들어본 거예요. to, enough to. 들어보셨죠? to, enough to. to는 어떻게 해석해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enough to는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하나만 해볼까요? enough to는요, enough to가 붙어 나오고 low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형용사 enough to 동사 원형, 이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위치를, 형용사의 위치로 시험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to하고 위치가 바뀌어요. to는 형용사가 요 사이에 와요. to하고 to 사이에 옵니다. to하고 to 사이에 이렇게 오는데, enough to는요, 형용사가 enough와 to 사이에 이렇게 오지 않고요, low라는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enough to 동사 원형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구별하세요.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소개해놨잖아요. 투투인데 투투를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건 너무 유치해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밑에 질문. 질문 없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요거 이제 영작 연습시킬 수 있는 교재를 최대한 많이 좀 풀게 하고 시험 대비를 들어갈까 합니다. 숙제를 안 해오게 되면 제가 남겨서 숙제를 시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숙제라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실력이라는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는 거지 여러분들 노는 꼴을 못 봐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꼴배기 싫어. 저 새끼 또 노는 거 꼴배기 싫어. 그래서 숙제 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발. 개새끼야. 알겠니? 자꾸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찾아보고 그 부분을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또 본문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가 이제 차분한 실력이 되는 거지. 숙제만 내줬다 하면 안 해갖고 오고 이 쌍놈 새끼가 아주 그냥 모의고사 펴! 참, 20분까지 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30분까지 쉬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쉬어요? 여름에는 딱히 발동을 안 하고 겨울에는 더 유용해. 모의고사 꺼내세요. 자, 봅시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뒤쪽 순서하고 삽입 이쪽을 먼저 좀 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앞쪽 문제도 한두 개 정도 손을 대볼게요. 36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36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말잇기고요. 그 끝말잇기 능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끝말을 읽을 때, 요게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이런 것들이 보통 단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지금 this problem이라고 해서 지시사가 나와 있고요. 또는 the river에서 이 더가 단서가 되는지는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번에는 여기는 단서가 안 되는 게 확실하네요. 나머지는 단서가 없습니다. A번에는. 그러니까 B번에 the river에서 the, C번에 this problem의 this 이 정도를 단서로 활용을 해서 순서를 정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는 뭐라고요? 이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스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박스 문장 중에서도 요놈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시고 요놈 끝과 여기 앞
요놈 끝과 여기 앞, 요놈 끝과 여기 앞 이렇게 뭐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 문장 바로 다음 문장 보통은 뭐가 B 아니면 C가 오죠. A가 오는 경우는 잘은 없었어요. 보통 B 단락 아니면 C 단락이 올 텐데 요 박스 문장 바로 다음 단락만 잘 정해도 정답은 50-50가 됩니다. 50대 50으로 확률이 올라가요. 첫 단락만 잘 잡으셔도. 자, 그러면 일단 최대한 박스 문장을 신경 써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요 끄트머리가 무슨 이야기로 끝나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People, 사람들은요, went to the trouble of constructing. 자, 갔대요. 어디로 갔대? 어떤 어려움 속으로 갔대. 곤란함 속으로 갔대. 어려움 속으로 갔대. of, 어떤 어려움인가요? constructing, 그러면 건설하고 만드는 거죠. National collectives 그랬습니다. collective를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National collective 뭘 모아놓은 거. collect는 수집하다라는 뜻이잖아. collective 그러면 뭘 모아놓은 것. 여기서는 뭐 공동체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뭐 국가적으로 모아놓은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자, 그 국가적으로 모여있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그런 곤궁 또는 어려움 속으로 갔대요. 그럼 사람들은 어려움 속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은 오브이하라는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겠네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요걸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다. 됐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confronted challenges. 그들은요 마주했기 때문이래. 뭐를? 힘든 일들, 도전 뭐 이런 뜻이네요. that 어떤 도전이고 힘든 일이냐면 could not be solved by any single tribe 그랬어요. 해석 어떠한 단일의 부족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었던 문제점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기 때문에 내셔널 컬렉티브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고맙게도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무슨 예를 들었냐면 take the ancient tribe. 고대의 부족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부족이니? 요렇게 수식하는 거겠지? lived along. 자, 살았었던 거네요. 뭘 따라서, 뭐뭇을 따라서 라는 전치사입니다. 뭘 따라서 살았나요? 나일강을 따라서 수천 년 전에 나일강 유역에,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을 따라서 살았었던 그런 고대의 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로 끝이 났어요, 지금? 박스의 마지막 문장은 나일강 주변에 살던 고대의 부족. 이걸로 끝났어요. 맞아요? 자, 그 아이하고 끝말이 이어지는 게, 여기도 단서가 있긴 있었네요. 그러한 결합된 노력, 그랬어. 그럼 잘 들으세요. 저거, 서치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 명사에 대한 언급이 요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 문장에 뭔가 노력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있어야 박스 다음에 A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근데 앞쪽에는 노력이라고 할 만한 내용, 노력이라고 지칭할 만한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A번이 먼저 오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단락 한번 볼까요? 그 강은 그래서 잠깐만 여기에서 일로 가면 그 강은 어떤 강이 되면 돼요? 나일강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이 강이 나일강이라면 일단 끝말은 이어져 오네요. 그럼 선생님 얘는 무조건 맞네요. 아니요. 그 강이 나일강 말고 또 다른 강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단락이 먼저 오고 거기엔 나일강 말고 무슨 뭐 황하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한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나일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가능성은 있는 지문이지 얘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그 강은, 즉 나일강이라고 하고 가봅시다.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대요. 생명선 같은 거였대요. 뭐 그런가 봐요. 이 나일강은 물을 줬습니다. 그들의 땅덩어리, 즉 농경지에 물을 제공했고 and carried their commerce. 그들의 상업 활동을 유지시켰죠. But 그러나 it was an unpredictable ally.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예측할 수 없었던 동맹자였대요. 그러면 잠깐만, 동맹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근데 예측할 수 없는 동맹자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죠. 저 새끼가 나를 좀 전까지만 해도 나랑 친하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다 갑자기 인상 쓰면 야이 씨발놈 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저 새끼 뭐야, 또라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여기는 플러스죠. 나일강은 땅에다가 물을 주고 상업활동을 영위시켜줬으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물이라는 거는 나일강은 예측할 수 없는 동맹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 일단은 더 리버가 나일강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C번 한번 가볼게요. No tribe could solve this problem by itself. 그러면 요 this 플러스 명사도요, 이 명사에 대한 언급이 이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그럼 박스 문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야, 고대의 부족이 나일강을 따라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 자체가 문제니? 그게 문제일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박스 안에 문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때려 죽여도 뭐밖에 안 와요? B가 먼저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but 이후부터는 나일강 좋다 나쁘다. 나쁘다 얘기하겠네요. 자, too little rain. 비가 너무 적게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starve to death.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굶어 죽다라는 뜻이에요. 굶어서 죽다라는 뜻입니다. too much rain.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the river overflow. 우리 아까 flow라는 단어 했었네요. 흐르다 했죠. overflow는 뭐예요? 넘쳐 흐르다요. 범람하답니다. 강은 범람을 하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강은 범람합니다. Its banks and destroyed entire village. 뱅크는 뭐예요? 은행 아닙니다. 여기서는 강둑을 뱅크라고 해요. 강이 넘치지 못하게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물이 못 넘어오게 막아둔 거, 그걸 뚝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뱅크는 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강둑을 범람하고 넘쳐서 물이 들어오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뭐 된대요? 전체 마을을 다 뽀사버린답니다. 나쁜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 다음에 얘가 오면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돼야 되겠어? 강이 범람해서 마을 전체를 뽀사버리는 상황,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잠깐만, 여기에 얘를 지칭할 수 있는 말이 있다 해서 끝말이 이어진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맞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요. 그럼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것뿐이지 왔을 때 어색하지 않은 거지 얘가 무조건 맞다는 아닐 겁니다. A번 가보세요. 역시 combined effort, 즉 결합되어진 노력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B번 끝에 결합된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네요. 그럼 답 나왔네요. 뭐? 제일 먼저 뭐? B,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러니까 얘는요, 상대적으로 빈칸 문제에 비해서 해석이 조금 덜 돼도요,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은 쪽이긴 해요. 다만 이거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해요. 왜? 영어 문장만 보면 빨리 해석해서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뭐라도 내가 뭐래도 찌끄리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한가 봐. 하다못해 여기다 밑줄이라도 하나씩 긋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한가 봐. 그러니까 밑줄만 긋고 있어요. 문제에서는요, 끝말을 잘 이어가는 쪽으로, 끝말이 잘 이어지는 쪽으로 단락을 배열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빈칸 유형의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뭐요? 상대적으로 해석이 조금 덜 돼도 맞출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37번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 끝말이 뭐로 끝나는지 저한테 한국말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해석해 보세요. 지어라! 응? 토끼. 버니. 게임이죠, 그건? 19세기면 1800년도 네. 네. 재현아, 예, 박스 문장 혹시 해석되니? 그 이스터 이스터는 부활절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이 뭔지는 알죠? 예수님 다시 그쵸? 다시 태어나셨죠. 부활절에 음. 그의 아침 식사 아침 식사요? 바구니 그러니까 the custom, 관습입니다. 관습. 어떤 관습? Giving painted eggs.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안 다녀요. 저는 아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픈 기억이 있어서. 자, 관습인데 뭐 하는 관습이냐면 giving painted eggs, 색이 칠해진 달걀을 주는 관습이야. 언제요? 부활절을 위해서 달걀을 주는 관습은요, date back, 날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to the later middle age.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요? 중세 시대. later니까 더 뒤니까 후반 정도로 봅시다. 중세 후반 정도로 그 관습이라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절날 가끔 뭐 이렇게 계란 갖고 오잖아요. 계란 받아 갖고 오잖아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누가 받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가끔 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학원에서, 재수학원에서 거기 원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수학원에서 세상에 토요일 날 목사님을 모셔다가 거기서 예배를 봐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아니라 희망자만. 그러니까 그 중에 막 한 건물 안에 막 500명, 700명씩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가 뭐 몇십 명, 몇백 명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율이에요. 와서 예배 보고 싶은 학생들은 재수, 뭐 신앙의 힘으로 재수를 버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잘 안 오니까는 꼬시더라고요. 빵과 우유를 준다고. 빵과 우유를 준다고 꼬시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이제 참여 인원이 확 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학생들은 이제 언제 그런 걸 느끼실 거냐면 군대 가면 느끼실 거예요. 군대를 가면, 저도 군대 가서 교회 다녔거든요. 왜냐면 초코파이를 줘요. 그러니까 훈련소 같은 데서는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PX, 매점이라는 데를 내 맘대로 가가지고 뭘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사 먹어요. 훈련소 때는. 자대를 가면은 이제 내가 내 돈 내고 그냥 사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훈련소를 할 때는 매점을 이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담배도 내 맘대로 못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뭐냐면 주말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 장병들을 이렇게 예배 보러 오면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씩 주거든요. 그걸 먹으러 거길 빠득빠득 가요. 이번 주에 교회를 갔는데 초코파이를 줬는데 절에 간 애들이 갑자기 초코파이하고 음료까지 받았대.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절에를 가요. 절에 가면 음료까지 주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경쟁이 붙어요. 이쪽에서 음료, 그 예배 보는 인원이 빠지고 전부 절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걔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초코파이 2개 줘.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초코파이 아니라 카스타드 줘. 뭐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맨날 초코파이만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카스타드가 또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는 교회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6주 동안 열심히
왜 그런 일으로 날 쳐다봐?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하여튼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하여튼간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달걀을 준대요. 달걀을 주는 의미는 아마 이제 달걀에서 이제 알이 깨고 이제 병아리가 나오고 뭐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달걀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 잘 몰라요. 기독교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The Easter Bunny, 부활절 토끼는요. 이거 대문자로 써놓은 거 보니까는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부활절 토끼가 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 부활절 토끼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부활절 토끼라는 게 있나 봅니다. 고유명사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With his basket. 자, 여기 his는 얘기했죠. 그 바구니와 함께. 어떤 바구니냐면 칠해진 달걀이 있는 바구니를 가진 부활절 토끼는요. came to America. 미국에 갔대요. with 뭐와 함께요? German immigrant. 뭐예요? 독일인 이주민들과 함께. 됐지? In 19th century, 19세기에. 그러니까 부활절 토끼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부활절이라는 건 부활절에 달걀을 주는 그런 관행이라는 것은 중세시대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부활절과 관련된 번이라는 놈은 처음에 독일인 이주민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끝에 뭐로 끝났어요? 독일인 이주민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갑시다. 1878년에 needing a new place to celebrate the holiday. 자, 여기 분사구문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새로 나왔죠? 자, 그러면 ing가 먼저 나왔으니까 뭐뭐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그리고 뭐뭐 합니다 가도 되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need, 필요로 한대요. 뭐를? 한 새로운 장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한 장소인가요? 그 휴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 휴일은 뭐겠어? 부활절이겠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던 애들은, 워싱턴 DC 출신의 애들은 went to the president, 대통령한테 가서 asked, 요청했답니다. 물어봤답니다. If they could have an Easter egg hunt at the White House. 여기서 이스터 에그 사냥을 좀 해도 될까요? 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대요. 뭔 상황인데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19세기에 어디로 갔대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가 19세기잖아요. 1878년이면 19세기 맞죠? 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878년에, 즉 19세기에 그 기념일을,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던 애들은, 그러면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장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야,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수식어가 붙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지금 뭐 갤럭시 24인가요? S24가 나왔어요. 그쵸? S24가 나왔는데 S25가 안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폰은 뭐예요? S24잖아요. 이거 다음에 새 폰이 나와야 얘가 새 폰이 되고 얘가 헌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헌거도 있었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상식상. 맞습니까? 그럼 새로운 장소를 필요로 했대요.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더래요. 그러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옛날 장소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글의 흐름상 앞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장소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 보류. 잘 모르겠어요. 자, C번으로 가봅시다.
After the arrival of the Easter Bunny 그랬습니다. 어머? 이스터 버니. 부활절 토끼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부활절 토끼의 도착 이후에. 그러면 독일 이주민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면 얘는 출발이 어디겠어요, 일단? 독일이겠지 뭐. 독일 이주민들이니까. 보통 미국은 아닐 거 아니야.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진 않았을 거니까. 미국으로 갔으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일단은 끝말은 이어지나요? 부활절 토끼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부활절 토끼가 도착한 이후에. 괜찮네요. 그럼 C번 계속 갑니다. The children in Washington DC. 자, 워싱턴 DC에 사는 애들은요, 사용했습니다. 뭐를요? Capitol Building. Capitol Building은 우리 국회의사당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사당의 마당을 사용했대요. 뭐로 사용했냐면 운동장으로 사용했대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걸로 사용했냐면 에그 헌트, 달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사당 마당을 사용했답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랬나 봐요. until 뭐 하기 전까지? 컨그레스 전까지. 근데 컨그레스가 의회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with the torn up lawn. lawn 아까 했던 단어네. 무슨 뜻? 잔디. 그럼 찢어 발겨진 잔디가 훼손된 거예요. And tired of voting money to keep repairing it. it은 잔디입니다. 자, 잔디를 계속해서 수선해야 하는데 거기에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 이번에 잔디 수선비 얼마 결제합니다. 그리고 계속 투표를 한 거야. 의회에서 하는 게 맨날 그거니까.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의회니까.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의회가 passed a law. 뭐를 통과시켰어? 법을 통과시켰어. 어떤 법? 이것에 반대하는 법. 이것은 뭔데?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뭐 하는 거야? 놀이터로 쓰는 거. 야, 이제부터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놀이터로 쓸 수 없습니다. 라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놀게 했더니 자꾸 잔디가 훼손되고, 잔디가 훼손되니까 잔디를 보수하려고 돈이 자꾸 들어가고, 돈을 쓰려고 했더니 근거 없이 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모여가지고 투표해야 되고 번거롭다 이거야. 야, 여기서 놀지 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워싱턴 DC 출신에 있던 아이들은, 그 워싱턴에서 왔던 그 아이들은 여기서 어디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 또 끝말이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어요. 원래는 어디서 했어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했어요. 이제 거기서 하지 말래니까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대통령한테 가지고 우리 해도 되나요? 그래서 참 이상한 애들이네요. 국회의사당에서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해도 되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대통령과 그의 와이프 루시가요, agree, 동의해줬대. 그러렴 했대요.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러렴 했으니까 그 다음 뭐 Easter egg hunt는 have taken place, 발생했습니다. on south lawn of the White House. 백악관의 남쪽 잔디에서 그 달걀 사냥이 발생해서 달걀 사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락을 했으니까 사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말만 잘 이어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끝말 잇기만 잘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되셨죠? 그러면 38번하고 39번도 그런 식으로 끝말만 잘 이어가면 되는데 38번 하나만 할게. 38번 하나만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얘는요, 단서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개예요. 앞 내용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흐름의 단절이 있을 거예요. 앞 내용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박스 문장을 보는 거예요. 박스 문단 앞 내용을 예측하라는 얘기예요.
박스 문단의 앞 내용을 예측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글을 읽다가 보면은 본문에서 갑자기 논리가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선생님, 논리가 끊긴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논리라는 걸 제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논리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글의 흐름이랑 같은 말이에요. 글의 흐름이 끊긴다는 얘기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성훈이 얘기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유창이 얘기하고 있으면 글의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성훈이 얘기 계속했으면 성훈이는 이래요, 성훈이는 저래요, 성훈이는 이렇습니다 라고 성훈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성훈이는 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훈이는 허약하대요. 추위를 많이 타고요. 허약합니다. 그래 놓고 정원이도 또한 그래요 라고 해서 성훈이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야기의 방향을 뭘로 트는 수도 있어요. 정원이 얘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흐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허약합니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어? 뭔 말인지 따라왔니? 자, 그럼 가보자. Because a bird song. 자, 새의 노래가요. is special structure. 특별한 구조래요. used solely in communication. 사용되어진, 오로지 어디에서 사용되는? 소통, 의사소통입니다.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는. 의사소통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we call it a signal. 우리는 그 새의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신호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왜 새들이 무슨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새들이 막 이렇게 지저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지저귀다 또는 새가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그 소리를 동료인 다른 새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단순히 노래를 하지 않고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가 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흐름만 끝말잇기가 잘 됐는지만 확인하세요. 그러나 how do we know? 우리는 어떻게 아나요? Whether communication has occurred. 야, 그럼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요, 아마 시그널일 거예요. 지들끼리 소통을 하는 수단일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새들의 소리를 모르는데 걔네들이 지저귀는다 그래서 무조건 신호일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분이 좋아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일단 이어집니다. 그 다음 갑니다. It is generally held that. 자, 보통은 뭐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held가. hold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자, 보통 뭐라고 생각되냐면 if the signal, 만일 그 신호가 modify the behavior of the receiving animal. 여기까지 해석해 볼래요? 그 신호를 받는 동물들의 행동을 바꾸고 수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나의 소리를, 나는 지금 새야. 내가 지금 내는 소리를 통해서 제 행동이 바뀌었죠. 그럼 이건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아,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infer는 추론하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생각해봐. 반드시 여기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러면 요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니? 앞에 내용 뭐라고 했어요? 소통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었죠. 자, 뒤를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백, 재생시키는 겁니다. 테이프를 녹음된 테이프를 그 수컷 그레이트 핏이라는 것은 박새라는 뜻이래요. 새의 한 종류입니다. 수컷 박새의 노랫소리를 녹음해 놓은 걸 재생시킨다면 to another mate, 또 다른 수컷에게
We may cause, 우리는 야기시킬 수 있대요. The second male, 두 번째 수컷이 to respond, 반응을 하도록 by, 뭐에 의해서? Approaching the speaker and displaying aggressively. 그래서요. 그 스피커에 걔가 다가가더니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더래요. 그럼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뀐 거죠. 그럼 행동이 바뀌었으니까는 얘는 예시의 장치로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요? 네, 연결되네요. 4번입니다. As the song,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만 잘 생각하세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통이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시그널을 통해서 또 다른 동물, 그거 시그널을 받는 동물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As the song appears to have modified his behavior. 자, 노래라는 것이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수정하고 그 행동을 수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we are able to conclude that, 우리는 대디하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그럼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한 거니까 흐름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봐봐요.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 흐름으로 보아 이랬잖아요. 그럼 흐름이 끊기는 데가 있을 거라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 거면 흐름이 끊기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에 또 예시를 들었어. 그럼 무슨 예시가 나와요? 신호를 받는 아이의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 의사소통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예시가 돼야 되지. 근데 보세요. 만일 우리가 반복한다면 뭐를? 실험이라는 것을 또 다른 박사에게 반복을 한다면, 그리고 obtain no response, 어떠한 반응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는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반응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응이 있어야 뭐 한다고요? 의사소통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반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자꾸 틀릴 때는요, 내가 왜 틀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틀렸나 보다 그러고 그냥 하고 그냥 빨리빨리 숙지하고 빨리 이럴기만 하면은 실력이 더디게 늘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늘고 싶으면요, 내가 오답을, 그래서 내가 해설지를 미리 드린 거잖아요. 해설지를 미리 드렸는데 해설지를 읽어왔다. 난 틀린 문제 해설지 읽었다. 1명, 2명, 3명. 나머지는 언제 할까? 언제? 뭐 수능 끝나고 할까? 준이야? 언제 할래? 목요일 날 할래. 목요일 날 모의고사 안 하는데. 응? 아, 너무 쉽게들 하죠. 아닌 거예요? 7시 반인 거죠.